안녕하세요. 얼마 전 2년 결혼 생활 깔끔하게 접고 나온 30대 초반 싱글녀입니다. 짧은 기간 안에 결혼과 이혼이라는 어려운 일을 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저 역시 어이없어요. 결혼할 때는 누구나 그렇겠지만 내 인생에 이혼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결혼 생활이라는 게 나 혼자 애쓴다고 잘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혼은 내 인생이랑 전혀 상관없는 거라고 자신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일찍 결혼 생활에서 탈출한 이유는 역대급 뻔뻔한 시댁 식구들과 결혼 후 완전히 돌변한 남편 때문입니다. 이혼이 결국은 부부 사이의 일이니 남편의 잘못이 대부분이라고 하지만 제 경우에는 역대급 진상이었던 시모와 신우가 결혼 생활을 망친 1등 공신이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위로 2살 많은 누나가 하나 있는데 이 누나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흔히 딸 예뻐하는 부모들 딸 바보라고 한다죠? 제 전 시부모가 딱 그랬습니다. 자기 자식이 안 예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자식을 오냐오냐 받아주기만 하고 키운 우리 시부모님은 자기 딸을 진짜 바보로 만들어 놓는다는 걸 직접 제 눈으로 봤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보니 남편은 그 집 서열 1위인 시누이한테 꼼짝 못하고 심지어 얼토당토하는 금전 요구에도 시시때때로 자기 지갑을 서슴없이 열어주었던 사람이었고요. 결혼할 때도 자기가 모은 돈 덜컥 내줬던 사람입니다. 결혼 전 시누이의 이미지는 그냥 얌전할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엄청난 성격이었고요. 제가 감당하기 힘든 성격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라이프 스타일 또한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막판에는 그 집 식구들이 똘똘 뭉쳐 저를 미친년 취급하는데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요. 이혼할 때 대부분은 부부 당사자끼리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 집 시누이랑도 대판 싸우고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지고 나서 끝냈습니다. 저 이혼하는 과정 지켜본 친정엄마가 학을 떼며 하셨던 말씀이 이랬습니다. 그러게 결혼할 때 둘만 좋다고 할 게 아니었어. 시댁에 미리 들락거릴 필요는 없어도 상식적인 사람들인지만 알고 결혼했으면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니니? 너는 네 신우가 그렇게 얼굴 두껍고 경우 없는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 결혼 전에 남편 통해서 얘기만 들었지 뭐. 나랑 같이 살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부딪히는 일이 있을 줄은 알았나? 미안해요, 엄마. 처음에 나한테 현금 예단해 오라고 할 때 엄마한테 말이라도 할 걸 그랬나 봐. 아이고 이거사. 네가 엄마한테 미안한 게 뭐니? 엄마가 속상해서 그렇지. 그래도 됐다. 몇 년 동안 속 썩다가 애까지 가졌어 봐라. 그럼 더 골치 아파져? 이렇게라도 끝낸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네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집안에 그러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 엄마도 이날 이때까지 저런 도둑놈의 심보 가진 집안은 처음 봤다. 엄마는 그동안 산 시간과 돈이 아깝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남은 인생 저당 잡혀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하시며 저를 다독거려 주셨지만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 이혼하고 온 자식 가슴 안 아파할 부모는 없겠죠. 저는 결혼할 때 시댁이나 신랑이나 돈 없는 거 다 알고 결혼했습니다. 친정에서도 대충 다 알면서도 남편 직장이 안정적이고 멀쩡한 겉모습 보고 허락하셨어요. 그래도 0에서부터 시작할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마이너스라는 걸 알았고요. 직장 생활 5년 넘게 한 사람이 왜 모아놓은 돈이 없고 빚까지 있는 건지 의아했는데 그게 시누이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 주제에 혼수 장만할 때 돈도 없으면서 TV는 큰 걸로 사자는 둥, 비싼 가죽 소파를 사자는 둥, 집은 시댁이랑 친정 중간에 얻자는 둥 저한테 요구했던 게 많았습니다. 신혼집 얻으려는데 시댁에서 보태줄 돈이 없다며 대출받을 생각을 하길래 제가 따로 나와 살던 집 보증금을 빼서 보태려고 했는데 친정에서 도와주셔서 조그만 아파트 사서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이 크게 반대는 안 하셨지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려는 하셨어요. 특히 엄마는 제 결혼을 은근히 말리기도 하셨고요. 내가 김서방이 마음에 들어서 별말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어찌 아들 장가 보내면서 그 댁에서 해준다는 게 하나도 없다니? 신우가 결혼할 때 대출까지 받아서 해주는 바람에
여유가 많이 없으신가 봐. 자식을 연달아서 시집장가 보내는 게 당연히 부담이셨겠지. 그럼 너희 결혼을 좀 미루지 그랬어? 꼭 그렇게 급하게 결혼해야겠니? 신우가 결혼이 늦은 거지. 나랑 그 애는 딱 좋을 때 하는 거잖아. 그런 이유로 늦추면 결혼 못해, 엄마. 네 말도 일리는 있다마는 너무 너한테만 기다는 결혼이라 엄마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참고로 결혼 전에 시어머니에게 200만 원 반지하라고 받은 돈이 다입니다. 그러면서도 저한테 미안해하시는 기색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모는 제가 시집 잘 오는 거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기만 하셨어요. 거기다 더해 시누이가 숨어있는 복병이었는데요. 결혼 전 시누이가 보통이 아니구나 하고 느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비 남편이 돈 없는 거 알고 예물 예단 하지 말자 해서 준비를 안 했어요. 남편도 동의했고요. 결혼도 최대한 절약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객도 많이 못 부를 상황이라 결혼식장 비용은 많이 절약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 통해서 시누이가 연락이 왔는데 되게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요즘은 현금 예단 안 해오면 여자 쪽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해와도 욕먹는 거 몰라? 아무리 그래도 결혼은 일생에 한 번이야. 이런 일에 평생 시부모 서운한 일 만들지 말고 알아서 챙겨. 하지 말란다고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는 눈치 없는 행동 하지 말라는 거야. 그 말인즉슨 내 쪽에서 집을 해와도 자기네 쪽에서는 현금 예단을 받겠다는 거였고요. 돌려 말하는 거 싫어하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제일 돈 많은 집 사는 걸 친정이 도와주셨는데 현금 예단은 안 하는 게 경우에 맞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얼마 정도를 원하시길래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예비 신우가 어머, 우리를 며느리 될 사람한테 돈 뜯어먹는 막대먹은 시댁 식구로 만들 셈이야? 그냥 한복이랑 옷 한 벌씩 해입을 돈을 달라는 거야. 우리 엄마가 올케한테 직접 말하는 게 좀 미안하다길래 내가 직접 말하는 거니까 알아서 센스 있게 준비해서 드려. 결혼 전부터 신우와 부딪히고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화가 났지만 꾹 참고 돌려받는 거 없이 300만 원 해드렸습니다. 결혼은 저도 해봤어야 알죠. 주변에서 예단을 몇 천씩 한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었고 이미 결혼한 신우가 그렇게 말하는데 저도 잘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결국 친정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 말씀 안 드리고 제가 가진 돈으로 드렸고요. 그 일만으로도 딱 답이 나오는 건데 제가 심각성을 모르고 결혼까지 했으니 네, 그건 제 잘못 맞습니다. 결혼한 후에 왜 이렇게 이 집안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참 힘든 집안이라는 거 더 절절히 느꼈던 게요. 시댁에서는 매번 무슨 일이 터지면 저와 남편에게 손을 벌리거나 해결책을 저랑 남편에게 내놓으라 한 적이 많았습니다. 맞벌이를 해서 돈 걱정은 없이 살았고 제 상식선에서는 많이 도와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하듯 해도 끝도 없이 바라기만 하는 게 문제였죠. 시댁에서 대부분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흉은 시누이였는데요. 시누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알기로 결혼 전 남자 관계가 조금 복잡했던 걸로 알아요. 저 결혼하기 2년 전에 결혼했지만 연애하면서 남편에게 자주 했던 말이 매번 사귀는 남자가 바뀐다는 거였습니다. 결혼 전에 남자 만나는 게 뭐 그리 큰 흉이 되느냐 할 수도 있지만 시누이의 문제는 맺고 끝내는 걸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에 있었습니다. 시누이의 그런 습성 때문에 여러 사단이 난 적도 있었고요. 하나 기억하는 일이 결혼 전에 남편이랑 데이트하려고 만났는데 얼굴에 멍자국이 있는 거예요. 어머, 얼굴이 왜 그래? 어디서 다쳤길래 그런 멍이 들었어? 깜짝 놀라서 묻는 제게 남편이 머뭇거리면서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 이거, 아씨, 말도 마. 엊그제 우리 누나 만나는 남자가 우리 집까지 쳐들어와서 난리치고 갔어. 그 사람 내보내느라 몸싸움 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 세상에, 아니 대체 몸싸움을 어찌 했길래 그런 건데? 누나가 헤어지자 그랬는데 술까지 먹고 와서 중매만에 하길래 경찰까지 불렀어. 잘 해결하긴 했는데
누나 만나는 남자들은 매번 왜 그 모양인지 모르겠다. 엄마는 차라리 빨리 시집 보내버리겠다고 하는데 나 같아도 누나 감당 못하고 살 것 같아. 남편 얘기 들어보면 신우가 만나는 남자들도 문제지만 그런 남자들을 골라서 만나는 신우이도 좀 문제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사람을 만나나 궁금했는데 노는 거 좋아해서 클럽이나 나이트에서 주로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참 나랑 완전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구나 생각했는데 어찌 남자 한 명을 콕 끼어서 결혼까지 하긴 했습니다. 신우가 결혼하기 전에 저랑 남자친구한테 자기 신랑감이라며 인사시켜준 적이 있었는데요. 되게 웃겼던 게 그 전에 만난다고 했던 남자들하고는 이미지가 완전 다른 사람이라서 놀랐습니다. 뭐랄까 좀 순진한 타입의 남자였는데 그런 사람은 또 어찌 꼬신 건지 꽤 있는 집안 자식에 공대 나와 박사과정까지 마친 재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친구 소개로 만났다는 거 보니 아마 그 남자는 이미지 세탁 제대로 한 반반한 신우 얼굴에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딱 오긴 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마치 그전에는 남자를 한 번도 안 만나본 듯한 착한 척을 하는 거 보면서 참 대단한 여자라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저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 전이어서 두 사람 사이를 제가 회방 놓을 이유가 없었죠. 신우이는 경제관념이 없어서 자기 버는 거에 비해 돈을 물쓰듯 하는 편이었는데 딱 보니 그 남자가 이미 신우 가방이며 옷이며 철마다 사다 바치는 눈치였습니다. 심지어 결혼 준비하면서 신우가 저한테 자랑한 게 있었는데요. 결혼하는데 돈 많이 든다고 누가 그래? 능력 있는 사람 만나면 한 방에 해결이야. 우리 신랑은 나한테 몸만 와도 된대. 결혼 준비하는 거 별거 없다? 여자는 그저 예쁘기만 하면 남자들이 줄을 서니까 말이야. 내가 돈 없어서 예단비 걱정하니까 나한테 2천만 원 따로 준 거 있지? 그걸로 자기 부모님 드리래. 예비 남편이 신부가 준비해야 할 예단비도 자기 부모 몰래 마련해줬다는 걸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들어보니 신우이가 모은 돈은 2천만 원도 안 된다고 했고요. 30 넘은 직장인이 꼴랑 2천만 원 모은 게 자랑인가요? 돈 안 들이고 시집 간다는 말 들으면서 솔직히 한심했습니다. 어쨌든 예단비까지 대신 마련해주는 좋은 신랑감 만나 간다고 하니 엄청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남자분, 그러니까 심애부님 되실 분이 신우이를 엄청나게 사랑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라는데 그래도 이 커플은 사랑의 힘으로 다 극복하나 보다 했죠. 그 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긴 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 얘기 듣고 신우이가 돈 안 들이고 좋은 신랑감 만나 시집가서 잘 살 줄만 알았습니다. 신우이 결혼하고 2년 좀 안 돼요. 저와 남편이 결혼 준비하는데 남편이 저한테 모아놓은 돈이 없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들어보니 부모님 생활비 드리고 아파트 대출금 남은 거 상환해 드리느라 여유가 없었다길래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알고 봤더니 지금 있는 대출과 돈을 못 모은 이유가 신우이 결혼할 때 남편이 돈을 2천만 원이 넘게 지원해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저한테 2천만 원 모아놨다는 게 사실은 모은 돈이 아니라 우리 남편에게 받은 돈이었던 거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친정에서 집도 제 앞으로 해주시고 결혼 비용도 저희 쪽에서 많이 부담하는 거 그냥 감사히 받기만 했는데 저한테 솔직히 말도 하지 않은 채 돈 없다는 말만 하며 시침이 떼던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이 괘씸했습니다. 제가 몰랐으면 모를까. 알게 된 이상 바로잡고 넘어가고 싶어서 남편에게 그 돈을 신우에게 받으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도무지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 형님은 왜 그렇게 돈 개념이 없어? 아무리 가족이라도 다 퍼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 결혼할 때 적어도 당신한테 빌려간 돈은 갚으셨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그냥 주는 거 아니고 빌려준 거였다며. 우리는 아직도 당신 대출금 같이 갚고 있잖아. 전부 갚으라고 하기 어려우면 대출 받은 거 남은 거라도 좀 갚아달라고 해. 남은 대출금이라도 신우이에게 돌려받을 수 없냐고 했는데 남편의 돌아오는 말은 거절이었습니다. 애초부터 받을 생각하고 준 게 아니었다고 하네요. 누나 결혼하는데 보태 쓰라고 준 걸 어떻게 다시 내놓으라 그래. 누나가 갚는다고는 했지만
나는 받을 생각하고 준 건 아니야. 당신이 결혼 전에 내가 누나 준 돈인데 당신이 왜 관여를 해? 막말로 그게 당신 돈도 아니잖아. 그래? 전부 당신이 모아놓은 걸로 줬으면 아무 말 않겠어. 근데 그 돈 지금도 같이 갖고 있으니까 문제지. 그럼 당신이 혼자 갚던가. 왜 내가 버는 돈으로 당신 대출이며 시댁 식구들 용돈이며 전부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 친정은 뭐 호구야? 나 결혼할 때 도와주신 거 기억 못하는가 보네? 당신은 왜 그렇게 속이 좁아? 나는 우리 누나가 잘 살면 그걸로 된 거라 생각해. 당신 부모님도 설마하니 당신한테 돌려받을 생각하고 도와주셨겠어? 다 당신 결혼해서 잘 사는 거 보려고 도와주신 거 아니야. 그거랑 똑같은 거야. 나는 누나한테 돈 받을 생각 없어. 더 이상 이 문제로 얘기하지 마.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말라는데 제가 속이 좁아서가 아니라 정말 결혼하고 난 직후부터 시댁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저는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명절에 김장에 또 무슨 제사는 2달에 한 번에 돌아오는지 그때마다 저 어머니께 꼬박꼬박 봉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챙겨드렸고요. 특히 어머니는 저희 둘이 맞벌이 하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한 번은 어머니 생신 앞두고 저한테 옷을 한번 골라달라고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내가 보는 눈이 없어 그러는데 백화점 가서 같이 골라줄 수 있니? 생일 기념으로 모임 있거든. 거기서 입고 나갈 옷이 좀 필요하구나. 그 말이 뭐겠어요? 저더러 사달라는 거잖아요. 그래도 생신 앞두고 말씀하신 거니 제가 옷을 한번 사드려야겠다 마음까지 먹고 그러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 가려고 시댁 집 앞에서 어머니 내려오시길 기다리는데 시누이가 같이 차에 타더라고요. 저는 시누이도 같이 가는가 보다 생각했죠. 올케 오랜만이야? 나 어제 친정 왔거든. 백화점 간다길래 나도 살 거 있어서 같이 왔지. 어머, 형님도 같이 오셨네요. 같이 예쁜 거 골라드리면 되겠네요. 어머니, 오늘은 생신 선물 제가 사드릴 테니 마음에 드는 거 사세요. 그래? 사준다니 고맙게 받으마. 옆에서 듣고 있던 신우는 마음에 드는 옷 있으면 자기도 사겠다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매장에서 여러 벌을 입어보시는 어머니 옆에서 신우도 열심히 옷을 고르고 입고 하더라고요. 예, 이걸로 해야겠다.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구나. 영희 너는 다 골랐니? 어머니가 신우에게 묻자 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에게 원피스 하나를 건네더군요. 그런데 어머니가 본인이 고른 옷과 신우가 건넨 옷을 저한테 같이 건네는 겁니다. 저한테 다 계산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 브랜드 싸구려 브랜드 아니고요. 고른 걸 보니 어머니가 고른 카디건이 46만 원, 신우가 고른 원피스가 60만 원짜리였습니다. 순간 열이 확 받더라고요. 분명 어머니 옷만 사는 거 생각하고 왔는데 덤으로 따라온 신우는 왜 원피스를 고른답니까? 어영부영 제가 계산하게 하려는 것 같길래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는 성격도 아니었고요. 가뜩이나 금전적인 문제로 신우에게 감정도 안 좋은 마당에 옷을 사주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마음을 애써 감추고 얘기했습니다. 어머 형님, 그 옷이 마음에 드세요? 근데 죄송하지만 형님 옷은 직접 계산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실은 제가 어머니 옷만 산다고 남편한테 미리 말했고요. 이미 예산을 초과해서요. 형님 옷은 다음번에 선물할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사드릴게요. 앞으로도 사줄 생각 같은 건 없었지만 그래도 말은 예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제게 화를 버럭 내는 겁니다. 옳게!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음흉한 사람이네. 나랑 내 동생 사이를 이간질 시키겠다는 거야? 제가 이간질을 시킨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저도 약간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형님도 참, 제가 무슨 이간질을 시킨다는 말씀이세요. 다만 저희도 이번 달에 돈 나간 게 많아서 부담스러워서 드린 말씀이에요. 애초에 여기 온 거 어머니 생일 선물로 사드리려고 온 거지 형님 옷 사려고 온 것도 아니고요. 옳게. 내가 아까 형식이한테 이미 전화해서 말했어. 내 옷도 하나 사라고 한 게 형식이야. 내 동생은 군말 없이 사라고 하는데
올케가 뭔데 남편 핑계를 대고 안 사준다는 개소리를 해? 이게 이간질이 아니면 대체 뭐야? 정 사주기 싫으면 내 동생 카드로 긁으면 될 일 아니야? 제가 난감히 하니 어머니는 옆에서 한술 더 떠 이러십니다. 예, 이깟 옷이 몇 푼 한다고 가족끼리 큰 소리가 오고 가게 하니? 너 시집 오기 전에 우리 집안에는 이런 걸로 언성 높이는 일 없었다. 사이좋은 우리 식구들 멀어지게 만들지 말고 어서 결제부터 해.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는데 망신스럽게 계속 이러고 있을 거야? 어머니 말씀에 저는 계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물이란 게 주는 사람도 즐거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뭐 선물을 하는 게 아니라 강도당한 느낌이 들기만 하고 내 돈 쓰면서도 고맙다는 말도 못 듣는 상황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고 집에 와서 남편과는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부부싸움을 했죠. 저는 저대로 퍼주기만 하는 시댁 식구들이 이해 안 간다고 소리 질렀고, 남편은 제게 속 좁다며 억만금을 쓰고 와서 하는 소리냐면서 저를 나무랐고요. 이건 아주 단편적인 부분이었고요. 이것 말고도 신우와 시모일로 싸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부부 사이라도 결혼에 살다 보면 다툴 일이 있기 마련인데 매번 시댁 문제로 다투면서 부부 사이에도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아이도 금방 가질 생각이었지만 일주일에 몇 번씩 남편과 싸우면서 든 생각이 당분간 아이를 갖지 말자는 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주 잘한 일이었네요. 가장 의외였던 건 뭐냐면요. 저는 신우이가 아주 착한 남편과 결혼해 잘 사는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신우이네는 저희 집이랑 시모 집에서 가까운 곳에 알았는데 저희보다 먼저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시집 잘 간다고 제 앞에서 자랑을 그렇게나 많이 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부부보다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게 신우이 부부였습니다. 부부지간에 그냥 말다툼하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육지거리 하다가 주먹까지 오고 간 적이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친정으로 가면 일 커질까봐 몇 번 저희 집으로 신우가 피신 온 적도 있었고요. 몇 번이야 시모에게 말 안 하고 우리 선에서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지만 여러 번 되니까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신우이 친정엄마도 아닌데 한 번 피신해 오면 몇 날 며칠을 남편과 화해할 때까지 제가 그 비위를 맞춰줘야 하니까요. 가까이 산다는 죄로 저희 집에 와서 울고불고 하는 것도 모자라 시매부가 와서 난리를 치면 동네 시끄럽게 만들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신우이가 결혼하기 전 제가 기억하는 시매부 모습은 순하고 착한 모습이었는데 왜 저렇게 변한 건지 의문이 들더군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가 대박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신우이가 시매부랑 싸우고 오면 저 속으로 솔직히 분명히 속 뒤집어 놓을 짓을 뭔가 했겠지라고 생각한 적 많았습니다. 몇 번 보고 산 저도 가끔 쥐어받고 싶을 때가 있는데 남편은 오죽할까 싶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한밤중에 다급하게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빨리 신우네 집에 가봐야 한다는 겁니다. 신우이가 미운 건 미운 거였지만 무슨 큰 사달이 났는가 싶어 어머니와 함께 신우네로 급히 달려갔고요. 신우이의 집에 갔더니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무슨 격투기를 한 것처럼 집안이 초토화되어 있었어요. 시매부가 신우를 때린 건 아니었고 서로 물건을 던지며 격하게 싸운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시매부에게 박서방,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딸이 뭔 잘못을 했길래 집을 이 지경을 만들어놨나? 어머니는 시매부를 나무랐지만 시매부가 울부짖는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속아주니까 저를 완전 등신으로 알았나 본데 저 바보 아닙니다. 장모님 딸 남자 관계 복잡한 거 저한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신 거죠? 저는 이 사람한테 진심이었는데 결혼 전부터 저를 완전히 속이셨잖아요. 대체 제가 왜 이런 걸 알아야 합니까? 결혼 전 일이야 그렇다 쳐도 왜 결혼하고 나서도 이 남자 저 남자랑 놀아나서 저를 비참하게 하냐고요. 저 더 이상은 못 참습니다. 이 사람이랑 이혼할 겁니다. 그 말 듣고 어머니도 저도 완전 벙쪄서 가만히 있었고요. 알고 보니 그동안 신우부부 싸웠던 것이 신우의 복잡한 남자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본인이 떳떳하다면 뭐라 말이라도 했겠죠.
그런데 신우 입에서 자기도 이혼하겠다는 말이 나오더군요. 부부 사이 일이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결혼 후에도 재벌은 못 고치고 나이트 들락거리면서 남자 만나는 걸 들켰고 그게 반복되면서 싸움이 커졌나 보더라고요. 게다가 그날은 남자랑 연락 주고받은 걸 들키기까지 해서 심해부님도 아마 분노가 폭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신우는 짐 싸서 시모 집으로 왔고 별거하다시피 이혼했습니다. 그 사이에 한번 심해분의 가족이 시모 집에 왔었는데 서로 댁딸이 잘못이니 댁의 아들이 잘못이니 어른들끼리도 싸움이 났었다네요. 신우가 유책이었음에도 심해부는 비교적 신사적으로 협의 이혼으로 끝내줬고 신우는 그 집에서 받은 거 없이 빈털터리로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정상적인 사고방식 가지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러실 겁니다. 그 집 신우 참 뻔뻔하다. 얼마나 지랄 맞으면 순했던 사람이 저 지경이 됐을꼬. 남의 집 귀한 아들 성격 버려놓고 인생을 아주 힘들게 만든 못된 년이구나. 이렇게요. 남 부끄러워서 저는 누구한테 말도 못했고 친정 부모님한테만 그런 사정 얘기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엄청 놀라셨고요. 집안 분위기는 당연히 안 좋았고 저는 신우가 이혼하고 나서는 조용히 찌그러져서 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습니다. 이혼하고 난 직후에 신우가 왜 때문인지 우리 집에 꽂혀서는 같이 살자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같이 살자는 말을 부탁하듯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반협박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신우 앞으로의 일을 상의한답시고 시댁에 모인 날이었는데 그날 이혼을 결심하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나 신변 정리하고 자립할 때까지 올케에서 같이 좀 살자. 엄마네는 내 방에 짐도 가득이고 좁아서 있기 불편해. 저 그 말 듣고 깜짝 놀라서 싫다고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누나에게 언제나 충성인 우리 남편이 저 대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누나. 남은 방이 2개나 있는데 우린 상관없어. 낮에는 집 비어있으니까 편하게 있어도 돼. 남편이 이러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서 바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런 걸 나랑 상의도 없이 된다고 하면 어떡해. 당신 혼자 사는 집 아니잖아. 저기 형님, 그건 좀 어렵겠어요. 형님은 친정이 있는데 어머니 집에 가 있는 게 맞죠? 저 솔직히 말하면 불편하기도 하고요. 올케, 진짜 못됐다. 이럴 때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지. 왜 올케가 나서서 반대를 해? 내 동생이 된다고 하잖아. 내가 올케 내서 뭐 천년만년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잠시만 있겠다는 거잖아. 잠만 말고 안방이나 비워놔. 밖에 화장실 쓰려면 나 불편해. 나 방에서 안 나올 테니까 내가 안방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올케. 나 방금 이혼한 사람이야. 이혼 서류에 잉크도 안 마른 사람 열받게 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줘. 옆에 있던 어머니까지 저한테 이러네요. 그래, 가족 좋다는 게 뭐냐. 이럴 때 서로 사정 봐주며 살아야지. 네 시누이잖아. 친언니라 생각하고 챙겨줘라. 어머니가 제 손까지 붙잡으면 저런 말을 하시는데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썩은 미소가 나오면서 제가 이랬습니다. 제가 왜요? 제 친언니도 아닌데요? 그러자 시월드 3종이 동시에 저를 황당하다는 듯 쳐다보는 겁니다. 올케, 지금 뭐라 그랬냐? 시누이가 깡패 같은 말투로 제게 되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줘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제 친언니도 아닌데 왜 우리 집에 형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부부가 쓰는 안방을 비워달라는 게 말이 되나요? 툭 까놓고 말해서 형님이 이혼한 거 형님 잘못이잖아요? 누가 이혼하라고 등 떠밀었어요? 남자가 함께 복잡해서 이혼당해놓고는 뭐가 그리 당당해서 저한테 안방 비워달라는 말을 하세요? 올케, 지금 말 다 했어? 뭐? 남자 관계가 복잡해? 올케가 나에 대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시누이는 부들부들 떠는 신용까지 하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도 지지 않고 제 할 말 했습니다. 네, 저 형님에 대해 아주 많이 알아요. 적어도 착했던 심해부 인생 망쳐놨다는 건 알아요.
형님이 경우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잘 알고요.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제가 못 참겠다는 말에 옆에 있는 남편과 시모가 같이 펄펄 뛰며 난리를 치더군요. 당신 말 다 했어? 못 참으면 어쩔 건데. 안방 내주는 게 싫으면 다른 방에서 지내라고 잘 얘기하면 우리 누나가 고집 피울 사람도 아니잖아. 왜 그딴 식으로 우리 식구를 욕보이는 거야? 당신은 당신의 가족 욕보이는 건 중하고 내 속 뒤집어지는 건 아무 상관 없나 봐. 그동안 내가 말 안 하고 사니까 호구로 봤나 본데 누구든 바보인 사람은 없어. 이제 보니 내가 심해부랑 처지가 다를 것도 없네. 나도 당신한테 속아서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 아냐? 그렇게 당신 가족이 좋으면 평생 같이 살아. 나는 여기서 물러나 줄 테니까. 너무 뻔뻔한 것이 그 집 시댁에서 해준 것도 아니고 친정에서 해준 제 집입니다. 자기네들이 뭔데 내 집에 들어온다 만다 하는 건지 그것도 웃겼고요. 그 꼴 당하고 나니까 심해부가 차라리 현명하게 이혼을 빨리 선택했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좋으면 셋이 오순도순 잘 사세요. 당신 똑바로 들어. 오늘 이후로 나는 당신이랑 인연 끝났다고 생각할 거야. 집에 들어올 생각 말고 당신 엄마 집에서 먹고 자고 해라.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곱게 도장이나 찍어줘. 알겠어?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는 제 등 뒤에서 신우와 시모가 못된 년이니 독한 년이니 하며 무서울 거 하나 없으니 이혼하라고 남편을 부추기는 말이 들렸고요. 그 말 듣는데 눈물도 안 나오더군요. 그냥 그동안 이 집구석에 가족이랍시고 할도리 하려고 했던 제 자신이 등신 같아서 제 뺨을 한 대 후려갈기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따라 나오지도 않았고요. 저는 집에 들어와 꼬박 밤을 새우고 다음날 바로 부동산에 금매로 집을 내놔버렸습니다. 물어보니 금리가 오르는 중이라 집값도 점점 떨어지는 추세여서 이혼은 나중에 하더라도 얼른 집을 파는 게 우선이었어요. 시댁이랑 가까운 집이니 이혼하고 나서 여기 더 있을 이유도 없었고요. 시세보다 3천만 원이나 싸게 후려치듯 집을 내놓고 저는 이혼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제가 이혼하겠다고 큰 소리친 걸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집에 들어왔고 신우는 남편 통해서 집에 언제 짐 옮기냐며 물어보기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혼하자는 말이 당신은 우스운가 봐? 우리 이혼해. 이 집 팔아버릴 거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누나랑 어머니랑 같이 원래 살던 집으로 가. 당신 진짜 미쳤어? 아니 그게 무슨 이혼까지 할 일이라고 사람을 우습게 만드냐? 우리 누나 집에 잠깐 있겠다는 거 싫다고 이혼한다는 게 말이 돼? 나가서 한번 물어봐. 사람들이 다 당신 보고 미쳤다고 할걸? 끝까지 저를 나무라며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 보고 이혼에 대한 마음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금매로 내놨으니까 팔리는 대로 나는 계약할 거야. 당분간 친정 가서 내 신변 정리할 거니까 당신은 당신 가족한테 알아서 말하고 정리하는 게 좋을 거야.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나눌 재산 같은 거 없으니까 당신 집만 챙겨서 나가. 저는 남편에게 합의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고 건네주고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이혼한다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부모님이야 자식이 그렇게 한다는데 말릴 이유도 없었고요. 결혼도 제 선택이었고 이혼도 제 선택이니 다 제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라 생각했기에 부모님 앞에서 울고불고 하거나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아도 부모님은 충분히 가슴 아프실 테니까요. 남편이 이혼 서류 사인하고 같이 법원만 가면 아이도 없으니 이혼은 금방일 듯 했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친정에 있는 동안 신우가 연락을 해서 저한테 지랄을 한번 하더라고요. 아마 남편에게 이혼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겠죠. 올케, 미쳤어? 내 동생이 멀쩡히 살고 있는 집을 올케가 뭔데 내놓고 말고 해? 내가 뭐 그리 큰 잘못을 했다고 집까지 내놓고 동생을 이혼으로 협박을 하고 그러냐? 이제 그만해도 더 이상 기어오르면 나도 안 참아. 이혼하면 뭐 재산분할이니 뭐니 해야 하는 건데 왜 맘대로 집을 팔아? 이혼하지 말라고 사정을 해도 모자랄 판에 더 기어오르면 안 참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참지 마세요.
잘 모르시나 본데 그 집 제 집이에요. 그렇게 모르니까 빈털터리로 쫓겨나셨나 봐요. 그 집은 제사문할 대상도 안 되니까 떨어질 콩고물이나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 사람 저한테서 가져갈 수 있는 돈 1,000원 한 장 없다는 거 똑바로 아시라고요. 계속 이러시면 저도 위자료 청구하고 정신적으로 핍박당한 거 전부 다 따져서 소송할 줄 아세요? 참, 동서, 원래 이렇게 사나운 사람이었는데 숨기고 산 거였나 봐? 내 동생이 정말 속았네, 속았어. 그래, 동서 맘대로 해봐. 이혼이 뭐 그리 쉬운 줄 알아? 내가 해본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이혼하면 여자만 손해야. 그것만 알아도. 말은 똑바로 해야죠, 형님. 이혼하면 여자가 손해가 아니고요. 잘못한 사람이 손해예요. 아시겠어요? 신우 성격에 동생 이혼을 막기 위해서 저한테 수그릴 만한 그릇이 안 된다는 거 저는 잘 알고 있었기에 저런 반응은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 친정부모님 대동하고 한 번 만났습니다. 거기서 최소한 인간이라면 저희 부모님한테 사과해야 정상일 텐데 남편은 끝까지 제가 못됐다는 말만 반복했고 그런 태도를 본 저희 부모님은 결국 언성 높여가며 남편에게서 합의이혼 서류에 서명을 받아내고 말았습니다. 금매로 내놨던 집은 3달도 안 돼서 팔리더라고요. 짐 정리하려고 집에 갔는데 신우가 집에서 지냈는지 짐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거 보고 다시 한번 화가 났지만 꾹 참고 둘 다 짐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집 정리하고 나서 한 달 후에 법원에서 만난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지금이라도 당신이 사과하면 우리 식구는 전처럼 지내기로 했어. 잘 생각해봐. 이렇게 이혼하면 누가 손해일지. 내가 기회 줄 테니까 우리 이혼하는 건 조금 더 생각해보자. 이건 또 무슨 신박한 개소리랍니까? 내가 사과하면 자기 식구가 봐주겠다니요. 남편의 개소리에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네는 끝까지 누가 잘못인지 모르나 보다. 지금 주제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사과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칼자루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 진짜 몰라서 나한테 그런 말 하는 거야? 나는 당신네 가족이 전부 무릎 꿇고 빌어도 이혼 번복할 생각 없어. 근데 뭐 내가 사과하면 봐준다고? 참나. 평생 그렇게 살아봐. 당신 엄마랑 누나한테 돈 다 뜯겨서 나중에 빚잔치 해봐야 정신 차릴 듯 싶다. 모르는 사람한테 바른 말 해봐야 뭐 하겠어? 그냥 당신네 가족은 평생 그렇게 살아. 내가 당신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혼을 당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꼭 이렇게 내 인생에 줄을 그어야겠어? 당신 참 이기적인 사람이야. 결혼해서 당신은 시댁하고 문제 있을 때마다 내 편 든 적 한 번도 없던 사람이야. 늘 당신 가족 편이었던 거 기억하지? 나 혼자 며느리 노릇한다고 노력해도 고맙다는 말 한 번 들은 적 없어. 매번 바라기만 하는 것도 열받는데 당신 누나는 동생 부부 안방까지 차지하고 들어오겠다는 뻔뻔한 사람이야. 그런 걸 참고 살 여자 요즘 세상에 없다는 거 알아도. 저는 남편에게 할 말 다 하고 깨끗하게 협의 이혼했습니다. 애가 없으니 숙려기간도 짧았고 나눌 재산도 없어서 이혼은 빨랐고요. 이혼한 지 1년도 안 된 지금 이런 사연을 보내는 게 많이 망설여졌던 건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제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주변 지인들에게 이혼했다는 거 커밍아웃도 못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랑 가족들밖에 모릅니다. 물어보지 않는데 굳이 이혼했다고 말하기도 우습잖아요. 알고 싶지 않지만 전 남편이랑 전 시가 식구들 소식은 간간히 들려오긴 하더라고요. 아직도 신우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던데.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집에 들어가는 새 식구가 만약 있다면 저보다 더 마음고생할 듯 싶습니다. 이혼했으면 결혼은 실패가 맞죠?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려고요. 익명의 공간이라는 힘을 빌어 이렇게 이혼 사실을 고백하고 나니까 마음속 짐을 조금은 털어낸 듯 싶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려요.